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재계약,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계약은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의 만기가 다가올 때 보통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서로 간에 언급을 하여서 그 다음에 이 계약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얼마의 기간 동안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을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언급이 없었다면, 세부 조건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늘려주는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더 이렇게 건넸다는 그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보증금을 얼마 올려줬는지, 그 종전의 계약서에다가 수기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 둔다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그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두는 것이 몇 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이렇게 이제 더 있겠습니까? 더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더 있을지 말지를 그냥 결정하는 묵시적 갱신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재계약이라는 것은 향후 언제까지 계약의 상태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양당사자 간에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예측을 할 수 있었다면 재계약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계약이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동산 중개 없이도 재계약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 저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당사자끼리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계약이 만기가 되고 그 다음 그 계약 기간이 도래했을 경우에 중개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 같은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따로 이렇게 그 협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종전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계약 기간을 달리 이렇게 그 다음 계약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계약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종전계약서는 파기를 시킵니까? 아니면 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전의 계약서를 보관을 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는 잘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종전의 계약서가 가장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하는 계약서이고, 나중에 이제 경매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내 보증금을 보존하기에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초 계약서를 이렇게 없애거나 이렇게 파기하거나 아니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최초 계약서의 효력을 없이 만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었거나 변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냥 이렇게 계약서 등에 남기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까지 보관을 하시는 게 낫고, 그렇게 하시되 최초의 계약서를 이렇게 없앤다든지 아니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임대인이 변경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계약이 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는
종전과 같이 승계가 되는 것이 민법에 나와 있고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그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더라도 그리고 그간에 임대인이 수차례 바뀌었더라도 최초의 계약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을 받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있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필수적이지 않은 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행위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나 이제 바뀌었는 임대인, 임차인을 서로 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아까 전에 확정일자의 경우처럼 최초의 계약서를 소중하게 보관을 하시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을 약자로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임대인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종전과 똑같은 기간 동안 한 번 더 이렇게 계약을 유지를 해달라, 갱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주택이라면 2년 단위이고 상가라면 1년 단위인데, 상가는 최근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되어서 10년까지, 최초의 계약으로부터 10년까지 계약을 갱신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은 한 번 더 하게 됐으니까 2년에 2번, 4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씩 할 수 있는 경우는 서로 간에 협의가 거치게 된다면 상관이 없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실행을 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꼬박꼬박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임차인으로서 해야 되지 않는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런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정당하게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지급을 해왔고, 그리고 그 임대인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을 다 했으면 계약을 갱신하여서 임차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약을 다시 하는 재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